저는 이제 그 저 중고로 물건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주변에 랩탑 제가 이제 랩탑에 대해서 조금 많이 네. 아니까 조금 많이 안다는 말이 좀 되게 애매해. 네, 조금 적당히 아니까 조금 적당히 아는. 아니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뭘 사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골라야 되냐, 내가 이런 용도로 쓸 건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 중에 중고로 물건 사려고 그러는데 이거 괜찮냐라고 이제 자기가 픽업해 놓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보면 저렴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이 저렴한 걸 자기가 이제 그 자기 금액대에 맞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와서 사진 이렇게 보내준 걸 보면 이제 대부분 제가 보내는 답 사지 마라 네. 라는 경우가 많은데 랩탑 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보면 얘기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랩탑 노트북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이거 얘기할 때 이거는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 네. 몇 가지 주의 사항이죠. 그 대부분 랩탑 살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화면, 그 다음에 그 연식, 그리고 성능 안에 이제 컴퓨터니까 당연히 안에 들어있는 사양, 네.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외피 표면 상태, 네. 이 정도는 이제 보시고 사셔라. 이제 추가로 배터리,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죠.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중요한데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게 그 애초에 랩탑을 살 때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대부분 정하지 않고 랩탑을 골라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안 고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자기가 딱 정해놓지 않고 사요. 그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컴퓨터라는 게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거다 보니까 네. 용도를 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만들 때 어느 용도로 만들지를 대부분 포지션.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고 과제 듣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쓰는 용도냐, 이게 이렇게 만든 것들은 되게 아카데미 버전이라고 불리는 쪽으로 많이 선호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무용이냐, 사무용들은 그 회사에서 단체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그 맞게 OS나 이런 소프트웨어도 네. 포맷이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뭐 게임이냐 그래픽이냐 또 일러스트레이트를 할 거냐 동영상을 할 거냐 직업군이나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네. 구별이 좀 되는데 이걸 크게 일반용이냐 전문가용이냐 사무용이냐 학생용이냐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통 팔거든요 하시는 네. 분들이. 이게 좀 뭔가 잘못돼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데스크탑은 그래도 돼요. 안에 설정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랩탑은 요새 나오는 랩탑들은 다 온보드로 온보드죠.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꿀 수 있는 게 고작 해봐야 SSD라고 대용량 저장 매체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용으로 쓰려고 추천을 받아서 샀어요. 그것도 네. 뭐 120만 원, 150만 원 들어서 비싼 기계를 샀어요. 근데 가져와서 쓰는 기능은 사무용이니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피스나 아리안글이나 또 인터넷 내지는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인터넷 들어가서 돌아다녀 보고 하는 용도가 전체 사용의 7, 80% 이상일 텐데 무게만 100 이제 무게만 좀 비싸고 네. 아니 무게가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정도의 기계를 120만 원씩이나 내고 구매하는 게 좀 오버라는 거죠. 60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 작업인데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파니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현상이 중고 거래할 때도 나타납니다. 일단 중고거래는 신품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품보다 저렴하니까 그 가격을 지불하고 좀 높은 성능을 살려고 하는 네. 그 취향들이 있어요. 근데 랩탑의 기본적인 수명이 최장 5년이에요. 4년 정도 지나면 이미 OS라든가 주변의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환경이 더 이상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의 일단 기본적인 한계 수명이 4년에서 5년, 최장 5년 정도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배터리도 그렇고 내장되어 있는 사양들도 그렇고 변경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좋죠. 예. 일단 배터리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수명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교체 주기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보증 기한은 채 1년이 되질 않아요. 배터리는. 예. 그만큼 배터리 수명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 노트북의 제성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노트북들은 파워를 꽂아서 쓰더라도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충분히 이 제성능을 내주지 못한다면 그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모든 성능을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데스크탑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부 노트북들은 파워가 배터리를 우회해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게임 노트북이나 이런 이제 전문가용들은 그런 설계가 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노트북들은 배터리를 통해서 파워가 공급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받쳐주질 않으면 제 성능을 충분히 내기 어렵고요. 또 쓰다 보면 안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발열되는 걸 충분히 냉각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노트북은 열어서 청소를 거의 안 합니다. 중고 거래할 때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거나 또는 내부 관리를 안 했던 랩탑은 열어보면 거의 먼지 덩어리예요. 그만큼 어쩔 수 냉각을 없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밖에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쓰고 이불 위에서 쓰고 뭐 온갖 곳에서 쓰기 때문에 훨씬 많은 그 문제가 용도가 생기고요. 그러니까요.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지만 데스크탑은 열어서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접근성도 좋죠. 하지만 랩탑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뜩이나 일부 랩탑은 뚜껑을 열면 AS가 안 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1년 지나면 어차피 모든 노트북에 AS가 안 됩니다. 뚜껑 열어서 청소하셔도 돼요. 그것도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뭐 간단한 거는 청소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열어도 되거든요. 근데 열면 안 되게 만들어진 노트북도 있어요. 겁을 내게 만들어놨죠. 네, 그렇게 만들어놨고 또 아예 열지 못하게 만든 노트북도 있고 모든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태라 5년쯤 됐다 그러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는 힘들어요. 또 하나 윈도우라고 하는 맥 OS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쓰는 노트북의 두 양대 산맥이죠. 윈도우하고 맥. 안드로이드나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전체 네. 10몇 %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윈도우나 맥, 특히 윈도우 쪽은 OS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 하드웨어의 성능이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하드웨어하고 OS가 완벽하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 느려졌다? 하드웨어가 수명이 다 돼서 느려졌다 보다는 OS가 업그레이드 돼서 하드웨어가 못 받쳐준다고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요즘에는. 그럴 만큼 OS와 하드웨어의 매칭도 되게 중요한데 업그레이드 안 하시는 분들, OS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 괜찮아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뭐 저 해킹 당하고 뭐 이렇게 침입 당하고 정보 다 빼나가도 괜찮아요. 그분들 문제 없어요. 모르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 그런 거에 노출돼 있다는 거 모르고 그럴 확률도 낮으니까 사실 네. 문제 없어요. 업데이트 안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 하셔야 되고 업데이트 안 하시고 쓰면 5년 넘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업데이트 안 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네.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면 하드웨어 성능에 매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성능이 조금씩 낮아진다. 악영향이 체감상.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악순환이 체감상 들어가. 낮아지는 거지 못 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수명이 좀 있으니까 중고 거래할 때 5년 넘은 거 뭐 20만 원, 30만 원에 올라왔다. 메인 작업용으로 쓸 거면 그건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낫고요. 서브 용도로 뭐 영화를 그렇죠.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다른 부수적인 작업용으로 구매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주로 하던 작업용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용으로 쓸 거면 조금 더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걸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네. 그 다음에 애들 지금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노트북을 원해서 노트북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새 거를 사주긴 어렵다. 그런 경우에도 5년이나 6년 된 거는 그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배터리가 너무 짧아요. 네, 그리고 네. 배터리 가격도 사실 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되면 단종도 되고 네. 웬만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네. 좋고요. 그 올해에서 6년 된 걸 저렴하게 판다? 그건 또 그들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서브 용도로 쓰거나 무슨 작업을 하는데 별도의 기가 필요하다거나 하드한 작업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고 또는 손상될 걸 감안하고 도전해야 되는 어떤 작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새 걸 써서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또 보호도 해야 되잖아요. 작업은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웬만하면 3, 4년 이내, 3년 이내 제품들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거 이 요즘 나오는 것들 중에 LCD가 아니고 OLED로 네.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번외 이제 현상이 이 있죠. 있죠. 번외 현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가끔 랩탑을 쓰시는 분들 중에 특히 맥 유저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데 컴퓨터를 안 끄십니다. 계속 켜놓고. 구매하신 이후에 자기 손에서 벗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끄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본 적 있어요. 네. 이게 그렇게 사용하시던 랩탑은 웬만하면 피해라. 굉장히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액정이 꺼지는 게 컴퓨터가 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예, 그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의 수명에는 사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맥은 그렇게 이제 계속 한 번도 안 끄고 사용하시는 분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맥을 사용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 껐다 안 켰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배터리 사이클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그런 이제 파워가 꺼졌다 켰었다 하는 뭐 횟수가 기록이 되는 건지 어쩐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그 이제 버전별로 윈도우를 사용하는 버전들 경우에는 특정 구간이나 특정 영역에서 예를 들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나온 그러니까 윈도우 11이 나와서 보급이 얼마 안 됐을 시절이죠.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초창기에 나왔던 윈도우 버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네. 랩탑인 경우에는 그 절전 모드나 확인 모드에서 켰을 때 다시 켜지는지 파워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배터리 상태가 양호한지를 꼭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OS하고 하드하고의 충돌 문제가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윈도우와 이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인텔이 그 일종의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그 스펙터 멜트다운이라고 네. 하는 큰 이슈를 내고 난 그 시점 이후부터 그게 이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CPU의 코드 네임도 바꾸고 부르는 명칭도 바꾸고 하면서 이제 되게 복잡해졌어요. 네, CPU를 그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복잡해져서 일반인들이 외우고 알고 댕기기가 어려운데 CPU를 그래서 확인하기가 이게 어떤 정도의 레벨이고 어떤 CPU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거든요. 네. 현재는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i5라고 샀지만 실제로는 i5가 아니고 그 i3라고 샀지만 실제로는 i3가 아니고 더 낮은 울트라 버전의 CPU인 네. 경우도 있고 울트라인 줄 알고 샀는데 i3인 경우도 있고 이건 네.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CPU의 코드 네임이나 그 넘버를 복잡하지만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사야 된다. 인텔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야지 그것도 가능하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더라도 어느 버전이 어떤 거냐 이걸 확인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왜 네 가지 학생용, 사무용, 일반용, 전문가용 이런 식의 좀 약간 구획이 다른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예를 들면 일반용은 i3, i5에서 i7 사이, AMD로 치면 R5에서 R7 사이, 그 다음에 사무용은 i3에서 i5 사이, 그리고 전문가용은 i7에서 i9 사이, 게임용이 전문가용이랑 비슷하게 겹쳐요. 네. 그런 사양이 식으로 있고, CPU 사양은 3부터 5, 그 9까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구획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i5에 뭐 R5에 뒤에 이렇게 붙는 넘버들이 또 있잖아요. 네, 넘버링이 그 넘버링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13460 그러면 13 i3인데 13세대에 360 i3세대의 60번대 계열이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 360, 370, 뭐 365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넘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앞에 i3냐, i5냐, i7이냐, 뭐 r5냐, r7이냐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그레이드인지. 근데 되게 하드한 작업할 게 아니라면 이제는 r5 이상은 사실 필요 없다. 워낙 CPU를 잘 만들고 계셔서 네. 그 이제 과거로 치면 게임을 하거나 그래픽을 하거나 뭘 하려면 그 7급 이상이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새는 이미 5가 얘 과거의 7급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사양의 CPU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컴퓨터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알맞는 가격대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그 가격대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그냥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네. 그 주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제각각의 이제 각각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아요. 또 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거든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땐 한 사람한테만 물어봐라. 네, 그리고 기호 이제 말씀하신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무용인지 학생용인지 그리고 전문가용인지 게임용인지 요거를 잘 정하시고 가격대를 형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야, 자, 정리를 하자면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왜 이게 꼭 중요한데 안 중요한 것처럼 패스하는 거 용도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본인이 그 용도에 맞는 걸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쓸데없이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하게 되거든요. 파는 사람들이 막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CPU하고 GPU를 정해야 되는데 CPU하고 GPU를 쓸데없이 높은 걸 사지 마라. 이게 앞에 용도를 정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외장 그래픽이라고 하는 엔비디아나 AMD께 들어가는 제품이라면 그건 약간 고사양에 속하는 랩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용이나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정도로는 외장 그래픽이 사실 거의 필요 없습니다. 외장 그래픽도 대부분의 작업들이 충분히 되고 딜레이나 이렇게 괴로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분야죠. 네. 디자인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좀 이제 아트나 예술 또는 기계공학 뭐 이런 것처럼 연산과 고도한 작업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그 경우에는 학생이지만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별도로 도와주는 GPU가 추가로 더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용도를 잘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사용하는 물건이라 겉에 사용했다 파는 물건이라 아무리 이 사람이 잘 관리를 해도 기스가 있습니다. 생활기스라는 생활기스라는 거는 게 생겨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기스는 일단 대충 좀 감안을 해야죠. 감안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겉에 기스 안 나게 한다고 껍데기 씌워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써보면 껍데기를 씌워갖고 다니는 경우가 생활기스가 훨씬 더 많이 나요. 필름을 쓰는 경우가 오히려 네, 아니 필름 말고 껍데기,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를 씌워갖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필름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 좀 더 부주해서 그런지 잘 보호된다고 생각되는지 막 좀 기스보다는 찌그러진 제품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타격성. 네, 타격감이 좋은지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망치질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이게 약간 찌그러지거나 이 뭔가 뒤틀림 현상이 좀 있는 제품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쨌든 생활기스나 장기스는 좀 감안을 하고 가야 되고 모니터나 제품의 모서리 뇌 구탱이겠죠. 뇌 구탱이나 중간 부분에 부딪혀서 생기는 굉장히 깊은 상흔들이 노트북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떨어뜨린다거나 등에다 어디 부딪힌다. 근데 그게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영향을 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당장은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깊게 상흔이 난 부분들은 꼭 체크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키보드가 모든 키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근데 배터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떨어지니까 배터리는 뭐 감안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정신 건강에. 그 다음에 이 화면 일단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 된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랩탑은 일반 이 테레비보다는 번아웃 현상이 좀 덜해요. 그 쓰시는 분들이 주야장창 켜놓고 사시는 데스크탑처럼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번아웃이 조금 덜해요. 네. 하지만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절대 끄지 않고 사시는 분들처럼 계속 키시고 사시는 분들은 모니터만 열면 걔가 계속 켜지고 닫지 않으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스크린 아웃 모드가 활성화돼서 꺼진다고 하더라도 켜지는 횟수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현상이 조금 잦아지니까 그런 걸 주의해야 되지만 사실 뭐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랩탑은 번아웃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얘기했듯이 4, 5년 지나면 배터리고 뭐고 다 맛이 갔기 때문에 그 제품은 번아웃도 거기 포함시켜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